만나면 좋은 친구 MBC. 봄의 시작과 함께 대청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겨우내 묵은 때 깨끗하게 청소하고 나면 덩달아서 몸과 마음도 깨끗해지는 기분 좋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에도요, 노폐물을 걸러내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신장인데요. 근데 이 신장은 문제가 생기면 초기 증상이 없어서요, 치료 시기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신장이 보내는 위험 경고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약손 조치는 비뇨의학과의 김병훈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한자로는 신장이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콩팥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환절기에 건조하고 찬바람이 많이 부는 이 시기에 이 콩팥이 좀 과로하기가 쉽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특히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몸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좀 많이 저하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신장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신장의 기능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가지고 이렇게 신장의 기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장기에 붙는 수식어들이 있는데요. 사실 침묵의 장기, 소리 없는 장기라는 수식어도 여러 장기에도 붙습니다만 특히나 또 신장에도 붙는 것 같습니다. 소리 없는 장기, 침묵의 장기라는 건 결국 이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장은 크게 병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데 예. 내과적인 질환과 외과적인 질환으로 나눠야 되는데 내과적인 질환인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신장의 기능이 20%가 남아 있을 때까지도 아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네. 본인 신장이 망가진 걸 모르는 경우가 많고 외과적 질환인 신장암이나 이런 경우에도 혹이 상당히 커져가지고 배 장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이게 다른 데로 전이가 될 때까지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가지고 침묵의 장기라는 그런 별명도 크게 틀린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신장은 한 번 손상이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신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신장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신장이란 저희 몸의 등 쪽에 양쪽 갈비뼈 밑에 양쪽에 오른쪽 왼쪽 하나씩 있는 이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모양은 저희가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보시듯이 강낭큰 모양으로 생겼고 예. 그리고 크기는 저희 보통 주먹만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장은 몸에서 대동맥에서 큰 혈관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사구차라는 부분에서 혈관에서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소변을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대략 한 200리터의 혈류가 들어오게 되고 그중 99%는 다시 혈관으로 재흡수를 하고 그중 노폐물 1% 정도를 배설하게 되는데 그게 하루에 소백량인 한 2리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에서 이렇게 걸러진 노폐물들은 요관을 통해서 밑으로 방광까지 내려오게 되고 방광에서는 소변을 저장했다가 이게 일정 양을 참은 우리가 요일을 느끼게 되고 결국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신장에서는 이런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크게 먼저 내과적인 질환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급성신부전, 사구체심령, 만성신부전, 신증후군 이런 신장 자체의 기능이 나빠지는 이런 병들이 내과적인 질환인데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신장내과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이렇게 균이 들어와가지고 감염이 되는 요로 감염, 또 급성 신장염, 신우신염 이런 질환들은 우리가 항생제를 사용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질환이 되겠고, 다음에 저희 외과적인 질환, 이렇게 신장에 암이 생겼다, 신장에 돌이 생겼다,
또 신장 그 요관이 막혀가지고 오줌이 안 내려간다. 이런 그 외과적인 시술이 필요한 그 외과적인 질환들은 저희 비뇨의학과에서 다루는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내과적 질환, 감염 질환, 방금 말씀하신 외과적 질환까지 위험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저희가 그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은 합니다만은 그 피부 노화보다도요, 이 장기 노화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신장이 또 진행 속도가 상당히 빠른 어떤 장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장의 기능은 저희 몸의 그 순환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순환기를 관장하게 되는 그 심장이나 폐 또 아니면 간 이런 데 조금씩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질환이 신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저희 신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앞서 말씀해주신 질환 가운데 신부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인데 많은 질환들이 심각해지다 보면 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수 근데 이 신부전의 경우도 신장암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좀 높은 편인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신부전이 있어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에서 결국 이렇게 암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흔하게 있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신장의 모양도 같이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주먹만한 크기의 콩팥 신장입니다만 한 일만큼은 생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네. 신장에 생기는 그 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암을 신세포암이라고도 또 표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신장암이란 신장에 생길 수 있는 모든 암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 일단 크게 나누면 그 신우요관암과 신장암이 있습니다. 신우요관암이라는 것은 방금 말했듯이 신장의 통로가 되는 신우와 요관에 생기는 암인데 여기 생기는 암은 요로상피암, 즉 요관암과 방광암 여기와 같은 분류로 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신우요관암은 그 통로에서 생기는 암이고 그다음이 신장에 이렇게 오줌을 걸러내는 신실질 자체에서 발생하는 암은 저희는 주로 신세포암, 신장암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장암이라고 말할 때는 신세포암을 말하고 있고 2021년도 신장에 생기는 종양의 전체 건수 가운데서 이렇게 암종, 이렇게 암인 경우가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신장의 암 중에서도 신세포암이 92%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신장암이라고 말하면 신세포암이라고 생각하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신장암이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발생하고 있냐를 보면 가장 최근 통계 작년 말에 발표된 2021년도에 그 전체 암 통계를 보시면 신장암은 2021년도에 전체에서 6,883例가 발생해가지고 모든 암 중에서 10번째 암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20년과 21년의 변화를 보시면 둘 다 신장암은 10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2.4%에서 2.5%뭐 크지는 않지만 조금 이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 의료 현장에 계시잖아요. 실제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걸 직접 체감을 또 하게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병원에 많은 암 환자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저희 비뇨기암입니다. 저희 비뇨기암 같은 경우는 뭐 전립선암을 비롯해가지고 신장암도 그렇고 대부분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는 증상이 없어가지고 많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이 활발해되고 사람들이 미리미리 체크를 하면서 네. 예전에 비해서 빈도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뭐 신장암 역시 최근에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우연찮게 발견되어서 찾으시는 분들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남성, 여성 성별로도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예, 맞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방금 보신 같은 자료인데 역시 남성, 여성별로 보면 지금 남성에서는 2021년 통계를 보면 신장암이 전체에서 7번째로 많은 암으로 발생이 되어 있지만 여성에서 보면 일단 빈도암 10개 중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예. 1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요것도 연도에 따른 변화를 보시면 뭐 여성에서는 순위 바뀌지만 남성에서는 지금 2020년도에는 8위다가 21년도에는 7위로 이렇게 빈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연령별로도 중요한데 60대에서 29.6%, 50대가 22%, 70대가 18%. 여기 보이는 초록색 그래프인데 기본적으로 신장암은 젊을 때보다는 연세가 드셔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 그중에서도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많이 발생하는 건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신장암의 원인을 보시겠습니다. 원인을 보면 뭐 크게 아직까지 이게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그 크게 보면 환경적 요인과 생활 습관, 두 번째로는 기존의 신장 질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 먼저 환경적인 요인을 보시면 그 방금 말씀드린 남성과 고령, 그 외에는 흡연, 비만, 고혈압 등이 있는데 흡연 같은 경우는 신장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인자로서 뭐 비흡연인에 비해서 흡연인에서 보통 1.5배에서 2.5배까지 신장암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전체 신장암의 발생 건수 중에 한 20%는 비만과 연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압이 높으면 이게 계속 신장에 있는 세포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신장에 염증과 손상을 발생시켜 가지고 역시 신장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요인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림에는 빠져 있습니다만 고혈압, 비만하고 항상 또 동반해오는 질환 중에 하나가 당뇨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당뇨 역시 그 우리 몸의 혈관을 손상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연관이 되어 가지고 네. 신장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남성과 고령은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흡연이나 비만, 고혈압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관리를 하는 것이 예방에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도 말씀드린 기존의 신질환입니다. 뭐 장기간 혈액 투석을 했다, 뭐 신감염, 다낭신, 특히 뭐 후천성 신낭종 환자 이런 분들에서는 후천성 신낭종 환자의 4에서 9%에서 암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식으로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신장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마지막으로 이 가족력 역시 그 신장암의 발병 요인이 됩니다. 유정성 신세포암 등 이런 다양한 이런 유전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으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암 질환들을 다룰 때 보면은 젊은 층에서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행 속도라든지 또 여러 가지 경과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신장암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신장암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가족력 같은 경우는 전체 신장암에서는 뭐 한 5% 정도를 차지하는 그래 비율이 크지는 않지만 네. 이런 가족력이 있어서 발생하는 신장암의 특징은 젊을 때 발생하고 또 그다음 하나만 생기지 않습니다. 양쪽 신장에 여러 군데 다발적으로 생기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조금 더 면밀한 관찰을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좀 주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신장이 또 초기에 증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신장암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져가지고 주변 장기를 누를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허리에 통증이 느껴진다, 소변에 피가 난다, 또 뭔가 날씬한 분들은 배에서 만져보니까 뭔가 혹이 만져진다. 이런 세 가지 증상이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뭐 한 6, 70년대를 보면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타나서 그 오는 경우가 많았고 증상이 없는 경우는 뭐 한 60% 정도밖에 안 됐지만 지금 점점 증상이 없이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가지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막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찾는 첫 진단되는 환자는 뭐 전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고 네. 대부분인 뭐 80% 정도는 증상 없이 이런 식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그다음으로 신장암의 병기를 잠깐 보시면 신장암의 병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 하는 이야기인데 1번은 신장 안에서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두 번째로 이게 주변 장기를 침범했느냐, 그리고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됐느냐 이렇게 나누는데 1기는 신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신장암이 7cm보다 작을 때, 2기는 신장 안에 국한되어 있는 암이 7cm보다 클 때, 3기는 뭐 신주위 근막이나 대정맥증으로 주위 장기로 갔을 때, 그리고 4기는 뭐 인프젤이나 다른 장기 등으로 전이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이런 병기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 예후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최근 그 신장암 전체 남녀 전체의 10년 상대 생존율을 보시면 과거에 비해서 뭐 93년도, 95년도 한 60%인데 비해서 최근에는 거의 80%까지 이렇게 10년 생존율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높은 것은 뭐 갑상선암이나 뭐 전립선암 뭐 이 정도로 가장 그 양호한 암 다음으로 양호한 암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신장암이 모두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이렇게 병기별로 구분해서 보면
국한이나 국수암의 경우는 이게 생존율이 97%, 81%까지 되지만 다른 데로 전이가 간 원격암인 경우는 20%까지 생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기수에 따라서 신장암을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발견하기 어려워 침묵의 암이라고 불리는 질환. 그렇습니다. 바로 신장암입니다. 교수님, 일반 이렇게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신장암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던가요? 아니요, 뭐 의외로 그래 많이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요, 거리에 시민분들 만나서 신장암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을 한번 만나보시죠. 신장암에 걸리면 옆구리 통증이 엄청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소변을 봤을 때 피가 섞여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특별한 증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증상이 나타나면 치료가 늦은 병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르신은 담배랑 술을 끊었더라고요. 제 아는 분은 고혈압이 있으면 신장이 안 좋다고 들어서 혈압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교수님, 산업 현장에서 중금속과 같은 유해 화학 물질이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 일반 사람보다 신장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장암만이 아니고 이런 그 유해 물질들, 뭐 중금속이라든지 아니면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노출이 많이 되면 뭐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으로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뭐 특히 신장암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런 그 유해 물질에 많이 노출될 경우는 몸에 다른 유전자 이상이나 이런 게 생겨가지고 암이 발생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 현장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소리 없이 찾아오는 무서운 질병, 이 신장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제 개인적인 질문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소변을 보면은 소변에 거품이 좀 많습니다. 게다가 네네. 또 소변에 거품이 좀 희거나 붉다고 느낄 때도 가끔 있거든요. 네네. 이러면 신장 질환을 좀 의심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텐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소변의 거품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소변의 거품이 왜 많이 생기냐 하는 거는 기본 이거를 걱정을 해야 되는 건 단백뇨입니다. 소변에 단백질이 많으면 이게 막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네. 거품이 많이 나면 단백뇨를 걱정하세요.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이 거품이 높은 데서 소변을 보면 그것도 당연히 물리적으로 거품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낙차가 크니까. 낙차가 크니까 네. 그것 때문에 거품이 생기는 걸 그 거품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우리가 여기서 신장 기능을 의심해야 되는 단백뇨 때문에 생기는 거품은 이게 5분이 지나도 안 사라지는 거품, 그런 거품들이 이게 신장 기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품이지 제가 키가 커가지고 오줌을 봤는데 낙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품이 많이 생기더라 이런 네네. 거는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거품이 많이 생겨서 5분 정도 가도 이렇게 왜 줄지 않지? 거품이 사라지지 않지 하면은 병원에 한번 내원해야겠군요. 네, 그때는 단백뇨를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에도 영향을 미친 거겠군요. 그러니까 신장이 혈액에서 노폐물을 걸러가지고 나쁜 물질만 배설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체가 엉성해지면 그 피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성분인 단백질, 혈액 이런 것들이 잘못 걸러져가지고 소변에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생기는 게 혈뇨이고 뭐 단백뇨이고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소변을 본 후에 자기 소변의 거품이라는 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어느 한 청소년이 에너지 음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너무 과하게 지나치게 많이 마셔서 신장 결석으로 쓰러졌다. 네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네. 신장 결석이 만약에 발생했다. 그러면은 신장암, 신장 질환의 위험 신호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요, 일단 소변 안에 있는 칼슘이나 이런 성분들이 응축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침전이 되어서 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감염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뭐 특정 물질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요로 결석은 돌이 생겨가지고 아픈 게 아니고 돌이 내려오다가 요관에 막혀가지고 그게 아픈 거기 때문에 네. 대부분 요로 결석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요로가 막힌 분들은 이게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떼굴떼굴 구르면서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게 되고 또 이게 요로 결석의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특히 그런 에너지 음료 같은 경우는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고 설탕도 많이 들어있고 또 탄산 음료들이 인성분도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이런 거를 너무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요로 결석이
자주 생길 수는 있습니다. 산부인과 그러면 사실 여성들을 주로 상대하는 과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뇨의학과 그러면 사실은 남성들이 주로 찾는 과가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들도 비뇨의학과를 많이 찾나요? 많이 오십니다. 그래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은 게 여성 배뇨장애. 그러니까 그래요? 방광이 예민하다, 뭐 소변을 자주 본다, 요실금 이런 모든 질환들을 비뇨기과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네. 여성 환자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라는 선택적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근데 신장암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신장암을 먼저 치료해야 됩니까? 출산을 먼저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따라 종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임신 몇 주째인지 이것 따라서 뭐 몇 주 만에 그 임신 상황을 종료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봐야 되고, 그다음 신장암이 크기가 1cm, 2cm 매우 작다 하면 뭐 그거는 전혀 서두를 게 없기 때문에 천천히 봐도 뭐 출산부터 하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신장암이 아주 크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전이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또 임신 유지가 어렵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거는 또 따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임신 중에도 마취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임신 중에도 수술을 하는 거는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 다학제로 네. 서로 이제 의사 선생님 의견을 교환이 꼭 필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신장 건강에 대한 궁금증, 질문이 있습니다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신장암의 진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의심스러워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 직접 어떤 검사들을 받게 되시나요? 네, 신장암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신장암 같은 경우는 뭐 신체 검사 뭐 만져본다든지 이래가지고 특별한 이상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다음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피 검사로 임상병리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종양 표지자나 이런 게 특별히 없기 때문에 이런 신체 검사, 임상병리 검사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영상 검사에서는 매우 잘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에서 선별검사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 초음파 검사만 시행하여도 뭐 한 1cm만 되어도 뭔가 그 신실질에서 다른 음영이 보이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걸 빨리 알 수가 있고, 먼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서 뭔가 이상하다를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전산화 단층 촬영인 CT를 시행하게 됩니다. CT가 신장암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 이게 정확하고 그다음 주변 장기로의 침범, 전이, 그리고 이게 신장암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검사라 가지고 CT 검사가 신장암 진단에서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고, MRI 같은 경우는 신장암 진단에 CT보다 큰 장점은 없지만 우리가 이게 간혹 이게 양성 종양인지 악성 종양인지 헷갈릴 때 요럴 때는 MRI를 시행하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뼈에도 전이가 잘 가기 때문에 이게 골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뼈 스캔 이런 거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다발성으로 전이가 가서 이게 어디까지 전이가 갔는지 단순한 사진만으로 찾기가 어려울 때는 이런 PET 같은 걸 시행하는 경우도 요즘은 흔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피 검사, 혈액 검사에서는 그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소변 검사에서는 어떻게 잘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소변 검사는 저희 신장 질환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기본 검사입니다. 네. 우리가 일단 체크해야 되는 게 단백질이 나오는지, 염증이 나오는지, 혈뇨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인데, 일단은 백혈구가 나오면 어딘가에 여러 개의 방금 여러 간염 같이 염증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짐작할 수 있고, 두 번째 뭐 피가 나온다 이런 거는 여러 개 전반적으로 이런 암이나 이런 병이 생기는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단백질이나 그다음 피가 빠진다 이런 거는 그 방금 말한 사구체에서 이게 노폐물만 걸러내고 정상적인 거는 돌리보내는 이런 기능이 망가졌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단백뇨나 혈뇨가 보일 때는 또 신장 자체 그 신부전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간단하면서도 그 신장 질환을 미리 짐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진을 하다가요, 신장에 물혹이 발견이 된다면 질환 정도로만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면 암까지도 좀 의심을 해야 될까요? 건강검진에서 신장에 물혹이 발견되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많이 예. 저희 병원에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요거 물혹을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 네. 자, 일단 단순 신낭종이라고 있습니다. 그냥 신장에 보시는 대로 그냥 물혹이 생긴 경우인데, 이것은 실질대에 상피세포로 이루어진 그냥 막에 안에 그냥 비정상적인 액체, 뭐 특별히 나쁜 액은 아니고 혈장에서 여가되는 그냥 액체입니다. 이런 것들이 고여 있는 경우인데, 이런 단순 신낭종은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이게 암으로 발전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낭종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이 신낭종이 단순 식낭종,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단순 식낭종인데 이게 아니고 이게 조금 복잡해질 때, 예를 들어 2번 같이 안에 미세석회화나 막이 있다. 그다음 낭종벽이 점점 두꺼워진다. 또 낭종은 있는데 다른데 이렇게 혹 같은 것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신장암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단순 낭종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단순 낭종이 아니고 조금 이상해 보인다. 이럴 때는 반드시 신장암과 구분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 그냥 낭종은 저절로 없어지기도 하나요? 아니면 크기가 커지기도 하나요? 네, 매우 드물게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대부분은 안 없어지고 예.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점은 우리가 미리 환자한테 설명드리고 앞으로 건강검진을 하면서 계속 커질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대략 크기가 한 8에서 10cm까지 커질 때까지는 뭐 예. 별 특별한 증상도 없고 뭐 특별한 치료도 필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게 10cm를 넘어가게 되면 너무 커가지고 몸의 장기를 누를 수도 있고 네. 또 이게 우리가 손상을 받았을 때 파열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매우 커진 경우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가 외과적인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순 낭종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도 악성 종양으로 변질될 위험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단순 낭종은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발견된 혹이 신장암으로 의심이 된다면 또 다른 조직 검사 같은 검진이 좀 필요하겠네요. 네. 네. 이게 종양 따라서 다른데 반드시 조직 검사를 시행해서 암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암도 있는데 네. 신장암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신장에 국한된 암인 경우는 워낙 영상 검사가 잘 나와가지고 영상 검사에서 우리가 볼 때 이거는 신장암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치료에 들어가지 굳이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애매하다. 또 이게 다른 신장에서 생긴 것보다는 다른 장기의 암이 전이가 된 것 같다. 또 이게 환자분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시행할 수 없을 것 같다. 다른 치료로 넘어가야 되는데 암의 조직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 검사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침묵의 암 신장암. 2년 전 처음 비뇨의학과를 찾았다는 60대 민원기 씨. 증상은 없었어요. 처음 췌장염에서 사진 찍다가 폐암으로 발견돼가지고 그 폐암 CT 찍는 중에 신장암으로 발견돼가지고 그래 수술하게 됐어요. 폐암 CT 검사 중 우연히 발견된 신종양.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부분 신장 절제술로 수술적 치료를 진행했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 수술 후 10년까지도 재발할 수 있어 정기적인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 일단 신장암도 암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데로 전이도 가고 또 재발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찍 조기에 발견된 국소 신장암은 대부분 괜찮지만 그렇다고 100% 안심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제일 전이가 잘 가는 데가 폐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신장 자체 수술한 부위도 다시 CT를 찍어야 되고 그다음 폐도 전이가 갔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은 국가에서 그 암 등록 혜택이 되는 건 5년까지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무조건 봐야 되고 또 이게 신장암이 완전 안심을 못하는 게 10년까지도 뒤늦게 재발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소한 10년은 긴장을 늦추지는 않아야 되겠다. 이런 병이 되겠습니다. 신장암 검사는 초음파, CT, MRI 등 다양한 방식이 활용되는데 이때 신장암의 여부를 가장 정확하고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바로 CT 검사다. 신장암은 증상이 잘 없기 때문에 이게 되게 빨리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건강검진 같은 걸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을 때 증상이 나타나가지고 온몸이 전이가 되어가지고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을 열심히 하고 특히 초음파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작은 상황에서도 발견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신장암은 그 일기가 신장 내에 국한된 7cm까지의 암인데 요즘 건강검진에서 7cm가 발견되어 오는 경우는 정말 드물고 대부분은 작게는 한 2cm, 3cm 요 정도 크기가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초음파를 수시로 해야 되겠다. 2, 3cm 같은 경우는 초음파에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단 초음파가 모든 완벽한 검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확실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CT를 시행해 보면 이게 주변 구조물 또 크기 위치 이게 뭐 암일지 아닐지 이런 다양한 정보가 CT는 훨씬 많기 때문에 초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검사가 CT가 되겠습니다. CT에서 구분이 애매한 이런 조금 혹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MRI를 시행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추적 검사 결과 다행히 재발이나 별다른 이상 없이 수술 후 신장의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흡연, 비만, 고혈압은 신장암의 주요 위험 인자로 꼽히는 3대 요소이므로 수술 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담배는 끊으셨지요? 예. 40년 피셨다. 그래 이제 차차 줄다가 했지 갑자기는 예. 못 끊어. 지금 술은 안 먹지만. 지금은 그럼 금년은 완전 하셨고. 예.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어르신. 이거 뭐 운동을 열심히 해서 온 모든 병을 다 쉽게만 쫓아내고 싶어요. 그런 심정이라요. 초기에 발견된 신장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걱정을 하시다가 이게 한 1, 2년이 지나면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내가 몸에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이런 생활 방식이 예전 암이 진단받기 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본인 몸을 위해서도 뭐 흡연을 한다든지 음주를 한다든지 좋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적극적인 운동으로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른 아침 김병훈 교수와 의료진이 수술 준비로 분주하다. 오늘 수술 환자의 경우 초음파 검사 중 신장의 종양이 발견되어 신장암이 의심되는 상황.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 암 부위만 제거하는 부분 절제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수술 받으시는 분은 60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분이 당뇨가 있었는데 2년 전부터 심부전이 생겨가지고 아직까지 혈액 투석까지는 받고 있지 않은데 좀 신장 관리를 계속 하고 계시던 분인데 이분이 지금 추적해서 초음파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오른쪽 신장에 4cm 정도 되는 종괴가 발견이 되어가지고 신장 부분 척출술을 로봇 수술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장암은 조기에 발견될 경우 부분 절제술로 치료해 신장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 사람의 손과 유사한 관절이 내장된 로봇 기구를 이용해 종양 부위를 정확하게 제거한다. 로봇 수술은 수술 부위를 입체 영상으로 확대해 볼 수 있어 보다 정교한 수술이 가능하다. 또한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이 적어 수술 후 회복도 비교적 빠른 편이다. 당장 그 예전에 뭐 개복할 때는 뭐 기본 일주일 이상 입원을 했었는데 로봇 수술을 하면 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수술하고 한 4일 정도는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회복도 빠르고 그 수술도 꼼꼼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현재 이 부분 척출술은 뭐 전국 어디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기본적으로 로봇 수술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치료의 골든타임. 빠른 진단과 조기 검진을 통해 신장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장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제거할 수 있는 혹은 다 제거하는 게 원칙이고 특히 요즘 대부분 다 웬만한 경우가 아니고는 신장 부분 척출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도 최대한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전이가 가버린 경우에는 뭐 수술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뒤에 뭐 면역 항암 치료나 그다음 표적 치료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됩니다. 네, 신장 건강과 관련된 환자 사례들 만나봤습니다. 모든 질병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듯 이 신장 질환에도 체계적인 진단, 아주 효과적인 치료가 분명 동반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암 치료 고려돼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요. 신장암의 치료에 대해서 보시면 뭐 저희가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일단 암의 진행 정도 또 환자의 연령, 환자의 상태 또 동반되는 다른 질환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은 다른 대부분의 암에서 진행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나 그다음 항암 화학요법 이런 것들은 신장암에서는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암이 다른 데로 퍼져버린 경우 수술이 어려운 경우는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 요법을 하고 있고 또 드물게는 그냥 관찰만 하는 방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보면 먼저 다른 장기로 전이가 없는 국한된 신장 안에 있는 신장암의 경우는 뭐 개복, 복강경 로봇을 이용한 근치적 신적출술이나 혹은 부분 신적출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근치적 신적출술은 신장에 이렇게 혹이 너무 커가지고 이게 뭐 부분적으로 제거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신장을 통째로 드러내는 방법인데 이게 과거에는 뭐 당연히 표준 치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강검진으로 빨리 발견되는 암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장의 일정 부분 뭐 2cm, 3cm 요 정도만이 암이기 때문에 신장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암만 도려내는 이런 부분 적출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신적출술의 장점은 뭐 당연히 신장을 보존할 수 있다. 이게 뭐 신장이 하나만 있어도 괜찮다고 하지만 이게 하나가 없어져도 된다는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것을 막고 또 이런 2차적인 질환을 예방하고 특히 그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남은 신장을 보존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를 보시면 근치적 신절출술에서의 재발률이 0에서 5%인데 비해서 부분 신절제술도 크게 다르지가 않고 암특이 생존율도 다르지가 않고 그다음 전체 생존율은 당연히 신장이 보존되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부분 신적출술이 표준 치료로 바뀌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어떠한 경우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신장을 다 드러내는 이런 전적출술일 경우는 개복으로도 시행하였고 또 이거는 어렵지 않게 복강경으로도 시행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적출술인 경우에는 저희가 2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렇게 수술을 할 때 신장을 그냥 잘라버리면 그 부분에서 피가 새고 오줌이 새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해가지고는 수술이 어렵고 혈관을 우리가 집게로 잡고 피를 안 통하게 해야 그때 빨리 이렇게 자르고 꼬매고를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꼼꼼하게 꼬매지 않으면 수술 뒤에 피가 새고 오줌이 새고 이렇게 수술을 다시 하거나 신장을 제거해야 되는 상황이 흔히 벌어지고 그렇다고 저희가 이걸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혈관을 오래 잡아놓으면 우리가 살리려고 하는 정상 신장의 기능이 오래 잡으면 오래 잡을수록 점점 나빠지는 것은 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혈관은 짧게 잡아야 되고 수술은 꼼꼼하게 해야 되고 2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되는 이런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로봇 수술입니다. 로봇 수술은 뭐 이게 구멍을 몇 개만 뚫으면 되기 때문에 최소 절개로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저희가 직접 손을 열고 조작하듯이 섬세한 동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허열 시간을 평균 그 30분까지는 해도 괜찮다고 하는데 로봇 수술로 하면 빨리 하면 10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단축시킬 수가 있어가지고 신장 기능을 보존할 수 있고 그다음 수술 중에 출혈이나 이런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혈 부작용이 감소하고 또 수술 시간 자체도 많이 줄일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이런 부분신 적출술은 거의 뭐 로봇 수술이 표준 치료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적극적인 관찰인데 역시 선택된 환자에서 그렇게 종괴가 많이 크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령이나 그다음 심각한 여러 내과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어가지고 적극적인 치료가 조금 주저될 때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명이 길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은 예를 들어 뭐 고령의 환자에서 뭐 1cm, 2cm 이런 암을 굳이 수술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적극적인 관찰도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말씀 들어봤는데요. 신장이 2개가 있는데 이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여를 하든 또 절제를 하든 큰 문제가 없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환자분들의 경우는 그래도 하나만으로는 기능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신장 이식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자기 신장이 2개가 기능이 괜찮은 분들은 이렇게 이식을 해가지고 주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신장을 주고 나도 정상 신장 기능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뭐 쉽게 말하면 공장과 그다음 물류창고로 생각하면 되는데 그 방광이 물류창고고 신장을 공장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2개 공장에서 물건이 와서 방광에서 출하가 되는데 공장이 하나라도 출하량은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공장이 하나가 줄어든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자기 신장이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면 일단은 공장의 기능 자체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하량은 맞출 수가 있다 하는 요 정도이고 근데 막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게 오랫동안 신장이 하나라도 건강 기능을 잘 유지하면 보통 10년 정도가 지나면 기존 2개가 하던 신장 기능의 80%까지는 회복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신장이 없어도 뭐 당장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나라고 방심을 하다가 그 신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남들보다는 스페어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건강 관리는 철저히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국소 신장암에 대해서는 너무 설명을 좀 쉽게 내지는 아주 마음 편히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출혈량도 줄일 수 있고 뭐 수술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하지만 이게 전이가 되는 순간부터는 아마 치료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이가 될 경우는 많이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전이가 될 경우는 다른 장기에 전이가 있거나 재발성 신세 포함인 경우는 우리가 일단은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종약 감축 신절제술 또 전이병소 절제술 등의 수술을 시행하고 또 수술만으로는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표적 항암 치료나 면역 항암 요법 등을 시행하게 되고 또 너무 다발성으로 진행되어서 수술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는 이런 대증 치료를 하거나 또 조직 검사하고 표적 항암, 면역 항암 치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암에 따라 다른데 신장암에서는 일단은 그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전이가 되었더라도 근본적인 그 암에 대한 이런 수술은 시행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양으로 인한 증상을 제거할 수 있고 면역 기능도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신생혈관 촉진 인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생각될 때는 굳이 하지는 않지만 예후가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들에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 암이 전이 예를 들어 폐에 제일 많이 가게 되는데 전이가 갔더라도 그게 수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행하는 것이 전이성 신장암의 치료의 일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암에서 시행하는 그 화학 항암 요법 같은 경우는 뭐 신장암은 요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뭐 특정 세포군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방사선 치료도 신장암은 그 내성이 높아가지고 그 전이가 된 부분의 증상 완화로만 이용하지 적극적인 치료는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런 면역화학 치료가 많은 도움이 됐는데 뭐 한 20년 전에는 뭐 인터페론, 인터루킨 이런 그 면역 인자들을 많이 사용했는데 반응률도 그래 높지 않고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이고 현재 사용되는 이런 면역 항암 치료는 뭐 CTLA4 억제제, 뭐 PD-1이나 PD-L1 억제제 이런 약들이 적극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다음 면역 항암 치료만이 아니고 또 다른 최신 치료 중 하나인 이런 표적 항암 치료제로서 뭐 수텐, 넥사바 이런 다양한 약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약들을 환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조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최신의 트렌드는 저런 약들을 하나하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면역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를 병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현재는 이런 것들이 표준 치료로서 그런 복합 치료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다양한 복합 치료들이 보험이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은 1차 치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그 많지 않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되겠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암 10위가 바로 신장암입니다. 이번에는요 신장암에 관한 시청자 사연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교수님 아드님의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술 이후에 이제 좀 드시는 걸 좀 걱정하고 있는데 아버님은 유제품을 굉장히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유를 좀 많이 드시려고 좀 찾는 편이고 아들 입장에서는 좀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들을 대접하고 싶은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수술 치료 후에 식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드님이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좀 도와주십시오. 네, 저희가 주로 암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이거 식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자분들이 물어보시는 가장 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신장암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했지만 수술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되게 등급이 낮고 그다음 또 되게 예후가 좋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내가 지금 암에 걸렸으니까 내 몸을 보양해야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앞으로 이제 내가 큰 고비를 넘겼으니까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유지해야 될까 이런 개념으로 다가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가 뭐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좋다 뭐 여러 이야기가 많은데 뭐 특정한 음식에 치우치는 거는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흔히 말할 때는 그냥 일반인들하고 같이 골고루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고기도 적당히 먹고 운동도 많이 하고 뭐 이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 술은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흡연해서도 안 되고. 물론입니다. 하지만 식단은 평소에 드시는 거 그대로 드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네, 보통 사람들에게 권장되는 건강 식단 그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드님 좀 마음을 좀 드신 것 같습니다. 아버님이 좀 아드님이 좀 풍성하게 차려주면 좀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사연은요.
말기 신부전을 앓고 있는 50대 여성의 사연입니다. 젊은 나이 때 신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서 혈액투석을 계속 받아왔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에는 신장암 발생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진짜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신장암의 여러 위험 인자들 중에서 그 만성 신장 질환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특히 오랜 기간 투석을 하신 분들은 이게 신장이 쪼그라들어 가지고 아주 모양이 좀 작게 볼품 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안에 암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게 신장 내과를 다니실 거기 때문에 네네네. 주기적으로 뭐 신장 초음파나 이런 영상 검사를 해봐 가지고 네. 신장에 이상이 없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혈액투석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힘든 사실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거 언제까지 혈액투석을 받아야 되나요? 지금 혈액 투석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뭐 신장 이식이 지금 유일한 것 같습니다. 이분 빨리 좀 신장 이식을 받는 게 좀 뭐 신장암 발생에 대한 걱정도 좀 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장 이식을 받아도 남아 있는 신장에서 암은 왕왕 발생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신장 이식 받았다고 해서 네. 또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 게 아니라 좀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신장을 떼버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원래 신장에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걱정이 많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신장암 말기 환자분의 사연입니다. 이분이 최근 들어서요, 다리 근육 쪽에 경련 현상이 계속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신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인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일단은 신장암 자체 때문에 뭐 다리나 이런 데 경련이나 신경학적 증상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신장암이 많이 커질 경우에 뭐 신장암이 전이가 가가지고 뭐 뼈로 전이가 갔다 신경을 누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겠고 또 신장암 자체가 너무 커질 경우 부신장 증후군이라고 이런 호르몬에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다양한 영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다른 하여간 이런 여러 가지 그 몸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날 때는 그때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생님, 신장암 수술을 만약에 받았잖아요. 네. 받고 난 뒤에는 이제 신장암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번만 발생하면 되는데 한 네. 번 발생했다고 또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다발성으로 발생하고 양측에서 발생하고 이런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드시 추적 검사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생겼을 때 빨리빨리 찾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 추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 역시나 신장암 역시나 성별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내지는 뭐 국소냐 전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상당히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다양한 치료법으로 치료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예후는 신장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신장암의 예후를 보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5년 생존율이 그럼 최근에는 거의 뭐 84%까지 이르는 이런 식으로 양호한 암으로 되어 있고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10년 상대 생존율을 봐도 거의 80%, 거의 5년, 10년째가 별 큰 차이가 없이 이 정도로 양호한 예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병기별로 다른 것이 신장 안에 또 신장 잠깐 주변으로만 나와 있는 국한이나 국소암의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97%, 81% 매우 좋은 데 비해서 원격암은 20%로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빨리 발견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생존율이 높다고 해서 이 암이 결코 위중한 암 질환이 아닐 수가 없는데 혹자는 또 착한 암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도 이렇게 환자들을 보시다가 신장암이라고 말하면 아주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고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 수술하고 나면 우리가 국가에서 암 혜택이 5년 정도 주어지는데 5년 내로 재발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만 발견이 되면 또 이게 신장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고 또 저희가 뭐 또 다양한 암을 보고 있지만 솔직히 수술해놓고 제일 마음이 가벼운 거는 신장암입니다. 그 정도로 예후가 좋기 때문에 조기 발견만 되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장이 두 개다 보니 사실 수술로 인해서 부분 제거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은 없다고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도 일상생활 속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요. 또 사실 이 치료보다도 예방이 더 우선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점을 또 주의해야 될지도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수술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그래도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수술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활발한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맞는데 네. 한 달 후에 저희가 수술 끝나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수술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뭐 그 다음은 기존에 하시던 일상생활을 계속 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신장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간 거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식이나 영양 섭취, 일상생활에 크게 유의할 건 없지만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일상활동 이런 것들은 치료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예방입니다. 모든 암에 공통되는 거지만 동물성 지방은 적게 과일과 채소는 많이 섭취하고 무엇보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겠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은 신세포암 발생의 위험 인자이므로 혈압 조절을 하는 것이 필수. 또 담배 역시 그 일반인에 비해서 2배 이상으로 암의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연 역시 필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장암은 초기에 증상이 없기 때문에 수시로 건강검진을 해가지고 이상 여부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TV 메디컬 약순 오늘 이 시간은요. 신장암에 대한 원인과 진단, 또 치료, 예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신장암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뭐 피검사나 이렇게 뭐 검사로 특별히 나타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2년에 한 번은 반드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해가지고 신장의 건강을 체크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방하지 못하면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 신장입니다. 이 신장 건강을 위해서요. 금연, 금주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초기 증상이 없다고 했으니까요. 정기적인 건강 검진도 네.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전해주셨습니다. 비뇨의학과 김병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뇨의학과가 생각보다 그 다양한 질환을 다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게 매우 역동적인 학문입니다. 그 뭐 배뇨장애나 이런 데 대한 내과적인 질환도 있고 또 이런 외과적으로 수술해야 되는 질환도 있고 외과적인 수술도 다양합니다. 뭐 개복도 하고 내시경도 하고 복강경도 하고 로봇도 하고 정말 다양한 접근을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신장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장을 계속 공장을 돌려가지고 물을 넣고 물을 빼고 이래가지고 계속 신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신장에 독이 되는 물품들 그러니까 뭐 술이라든지 담배 또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자극적인 이런 음식들은 또 이런 그 지나친 항생제라든지 또 약들, 뭐 진통소염제 이런 모든 것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그런 신장에 그 위험이 되는 그런 약제들을 삼가하고 그 다음 그 운동을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신장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